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저는 2026년 비트코인 가격을 까지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비트코인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10만 달러? 20만 달러? 아니면 폭락?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숫자를 맞힌다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전망 영상을 많이 볼수록 실제로 매매는 더 꼬이게 되죠. 왜냐면 사람들은 전망을 정보로 보는 게 아니라 기대로 보거든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과 맞으면 공감하면서 댓글을 달고, 자기 기대와 어긋나는 내용을 말하면 무시하거나 욕하면서 확증 편향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2026년에 얼마 간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왜 전망을 맞히려고 할수록 돈을 못 버는지, 그리고 저는 2026년을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현물과 선물은 왜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2026년에는 이 관점 하나만 정리돼도 매매가 아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먼저 요즘 많이 나오는 2026년 비트코인 전망부터 짚고 갈게요.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은 2026 디지털 자산 전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026년 상반기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는 대체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거시적 수요와 개선되고 있는 규제 명확성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2026년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과 전통 금융 간의 연결성이 더욱 깊어지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며, 동시에 기관 자본의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추가로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와 미국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이 연내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JP모건과 야후 파이낸스는 17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리플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비트코인이 연내 18만 달러, 약 2억 6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 확대와 기관 투자자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약 9만 1000달러인데 18만 달러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전 최고점이 12만 6천 달러거든요. 그거를 뚫고 여기까지 상승이 나온다는 전망이네요.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2017년은 여기입니다. 이 남은 타임프레임 동안 18만 달러까지 간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이것보다 더 공격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으로 유지될 경우 이르면 3월 중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약 2억 8,90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카르다노, ADA 코인이죠. 카르다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키는 비트코인의 한정된 공급량과 기관, 기업 채택 확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비트코인 목표가를 25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대표 강세론자로 꼽히는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올해 비트코인 목표가로 25만 달러를 제시하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불안정성 속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했네요. 25만 달러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2027년 전까지 25만 달러를 가르면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나요? 아무튼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론자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비트코인의 희소성, 그리고 법정화폐 가치 하락을 근거로 장기적인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간다 뭐 이런 얘기죠. 하지만 항상 상승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면 반대로 하락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존재하죠. 전통 금융 쪽에서는 ETF 승인 이후 자금 유입은 인정하지만 금리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상승 속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규제 흐름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충격,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가격 급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시티그룹은 78,5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보다 더 떨어진다는 전망이죠. 심지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는 평균 회귀 현상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만 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1만 달러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주구장창 내려야지 2027년이 되기 전에 1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건데 정말 이렇게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상승을 보는 쪽도 있고 조심해야 한다는 쪽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가 아닙니다. 전망이 이렇게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장의 본질입니다. 왜 전망은 항상 엇갈릴까요? 심지어 이런 전망을 내리는 사람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다들 저희보다 정보력도 좋고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전망이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전망을 정확히 맞힌 사람보다는 운 좋게 맞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절대 한 가지 변수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리 하나만 봐도 그렇고 뭐 유동성, 정치 이벤트, 규제, 전쟁, ETF 승인 여부까지 전부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의 시나리오로 고정하는 순간 이미 확률은 낮아지죠. 이게 바로 전망을 맞히는 게임이 원래부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터 클래스에서 항상 강조하죠. 오를지 내릴지 그런 전망 알아봤자 어차피 선불로 돈 버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그런 거 몰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선물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는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의문이 생기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마스터클래스 1강을 보고 오세요. 상단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이것도 조만간 제가 비공개로 돌릴 예정인데 괜히 나중에 다시 공개해달라고 댓글 달지 마시고 지금 볼 수 있을 때 당장 보시는 게 여러분들 매매 실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오를지 내릴지 방향 맞추는 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현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죠. 현물은 무조건 올라야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2026년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차트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차트를 봐보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 조정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쭉 상승이 나온 흐름이에요. 그럼 크게 봤을 때 이거를 하나의 상승 파동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의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일단 이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게 만약에 하나의 파동으로 끝난 거라면 적어도 618 되돌림까지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기까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확률은 0.59, 그 다음인 38인데 지금 보면 382까지 되돌림이 왔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가지고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지만 뭐든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확률보다는 그래도 618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마침 이 618과 0.5 부근에 이 매물대 지지까지 섞여 있어요. 지금 여기보다 더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매물대를 만들어준 구간이 없거든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여기가 가장 의미 있는 매물대 지지고 이전 매물대 지지랑도 겹치죠. 그래서 충분히 리테스트하러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얘가 지금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걸로 보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비트가 신고가 갱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더라도 적어도 여기까지는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확률상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계속 숏 위주로 타점을 보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 신고가를 뚫을 거라는 기대감에 롱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전 매물대 저항을 맞고 꺾이면서 저점 갱신할 거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숏을 보는 게 손익비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죠. 만약에 예상한 대로 0.5618까지 내려왔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시 반으로 갈리죠. 그대로 내려가거나 다시 반등이 나오거나, 여기서는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 신고가 갱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그때 판단을 해야겠죠. 아무튼 지금은 충분히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이 구간을 4시간봉으로 자세히 봐보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여기서 삼각수렴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거래량 점점 줄어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삼각수렴이 나온 건 아니에요. 삼각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횡보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일단 삼각수렴이 나오는지 지켜보다가 삼각수렴 상방 이탈 휩소가 나오면은 여기서 고점 손절 잡고 계속 숏 보면은 되는 거고, 대신에 이때는 목표 가격을 저점 갱신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대값이 맞죠. 혹은 삼각수렴 하방 이탈할 때 숏 들어가서 추세 터지는 거 먹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삼각수렴 하방 이탈했는데 다시 말아올리는 휩소가 나오면은 이때는 다시 롱으로 스위칭해서 타점 보면 되는 거고,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얘가 여기서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갱신해버리면 오히려 좋죠. 어차피 현물 들고 있는 걸로 수익 내면 되는 거니까. 내려가면 숏으로 버는 거라서 좋은 거고, 올라가면 현물 들고 있는 걸로 수익 내는 거니까 좋은 거고, 뭐가 됐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멘탈이 털릴 일이 없어요. 이것도 다 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정주행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 매매로 돈 버는 건 뭐 롱숏 방향 맞춰서 버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은 멘탈 게임이거든요. 본인의 멘탈이 훌륭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차트를 잘 봐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숏을 보고 있긴 하지만 비트는 장기적으로 신고가 갱신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올해 안에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네요. 가능했으면 좋겠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매매는 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차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크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현물은 계속 모아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단기 수익 이야기가 아니라 화폐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화든 달러든 시간이 지나면서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전한 게 아니라, 코인으로 비유하면 발행량이 무한인 스캠 코인을 풀매수한 상태로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코인 하는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살 때 보통 발행량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개발자가 무한으로 찍어내는 코인은 스캠이라고 안 사죠. 발행량도 정해져 있고 소각도 자주 하면서 오히려 유통 물량을 줄여나가는 코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발행량이 무한인 이 KRW 코인, 즉 원화는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어요. 이미 세뇌를 당한 거죠.
원화가 안전하다고? 원달러 환율을 봐보세요. 지금 나라에서 환율 막으려고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보세요. 참고로 비트코인 매수하라는 의견 아닙니다. 원화는 발행량이 무한이므로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 가치 방어 수단으로 다른 자산을 모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우상향하지 않고 언젠가 상장 폐지돼서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선물은커녕 그냥 코인 시장 자체에 발을 담그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라질 시장에 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요. 그럴 바에 그냥 주식만 파는 게 낫지. 어쨌든 비트코인을 현물로 모아간다면 괜히 조금 올랐다고 팔고 조금 떨어졌다고 막 불안해하는 접근보다는 큰 프레임을 기준으로 천천히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패턴을 보면 현물과 선물을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현물은 단타처럼 사고 팔고 선물은 한번 들어가면 장투처럼 들고 갑니다. 그래서 물리면 막 물타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현물은 기다려야 이기고 선물은 기다리면 망합니다. 선물은 손절이 무조건 필수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망을 아무리 잘 봐도 본인이 진짜 2026년 12월 31일에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예측해서 맞히더라도 어차피 돈을 못 벌어요. 아니 가격을 맞췄는데 돈을 왜 못 번다고 말하지? 라고 의문이 드신 분들은 제발 좀 제 재생 목록에 있는 MJ 스터디 그거 정주행을 꼭 해보세요. 난 제가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매매 실력에 도움이 돼요. 어쨌든 선물은 방향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타점을 찾는 게임이에요. 이 방향을 맞춰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확률이 있는 자리에서 손익비를 반복해서 가져가야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물에서는 2026년에 비트코인 얼마 간다 이런 전망을 거의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인데 선물은 타점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결국 감정 매매로 끝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가 얼마까지 간다는 식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요. 가격에 집착하는 순간 그 가격 숫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멘탈이 흔들리고 계획이 무너지죠. 대신에 저는 어디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지 어디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MJ 트레이딩룸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룸은 마스터 클래스를 끝까지 수강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마스터 클래스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마스터라고 입력해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결론은 2026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벌써부터 오지 않은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며 미리 흥분하지 않는 겁니다. 기회는 늘 변동성에서 나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억지로 매매를 늘릴 필요도 없고 조급해질 필요도 없어요.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은 2026년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에는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코인 선물 트레이딩에 대한 모든 걸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MJ 트레이딩 마스터 클래스를 신청하시면 6주 동안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인 선물 트레이딩에 대한 모든 걸 배울 수 있고 강의를 수료하신 분들은 실시간 진입 타점과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는 MJ 트레이딩 룸으로 초대를 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트레이딩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마스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